여러분 안녕하세요. 조팔레트쌤의 미술 시간입니다. 제2강 8등신의 황금 비율이 벌써. 이번 시간부터 선생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각각의 시대별 미술작품과 흐름을 아주 천천히 즐겁게 진행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때 어떤 작품이 유명했고 어떤 작품으로 이어지는지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우리는 지금부터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를 볼 수 있습니다. 4대 문명이 발달한 이후에 각각의 지역에서 각각의 문화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다른 지역의 문화가 옮겨오기도 하고 그것을 영향을 받기도 하면서 다양한 문화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 중에서 유럽의 중심은 그리스였습니다. 그리스는 지중해 오리엔트 문화에 처음에 영향을 받았지만 그리스만의 독자적인 방식으로 발전을 했다고 해요. 특히 그리스 같은 경우는 현대 철학의 근본이 되는 그러한 사상을 만들어낸 나라입니다. 현대의 미술, 그리고 현대의 철학, 현대의 수학, 과학이 아주 많이 이때 당시에 발전을 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죠. 특히 민주정치가 발달을 하게 되고 해상무역이 발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영향을 많이 주기도 하고 많이 받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민주정치가 발달을 했기 때문에 인본주의, 신중심 사고에서 인간중심 사상으로 발전을 합니다. 이전의 이집트 문명 같은 경우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생각하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살아가는 세계를 믿고 신을 위해서 살아갔다는 그런 나라라고 하면, 이제 그리스 같은 경우는 신도 인간 같은 모습을 가지고 질투의 감정도 느끼고 사랑도 느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인간적인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발전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미술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는데, 미술의 역할은 초기부터 점점 정치적, 공공적 목적으로 발전. 우리는 그리스 시대의 미술을 볼 겁니다. 이 중에서 그리스 미술은 총 3시기로 구분이 되는데, 가장 먼저 이루어진 시기가 아르카이키입니다. 이때는 회화 작품보다는 주로 조각으로 많이 발전을 했어요. 왜냐하면 종이가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붓이나 혹은 물감 같은 것들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예 그려지지 않은 것은 아니나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각으로 조금 더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조각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때 당시에 돌이 석회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석회석은 다른 돌들에 비해서 매우 부드럽고 자르기도 쉽고 섬세한 표현이 가능했습니다. 여기 상에 보면 이 그림들을, 이 상을 좀 보세요. 여기에 보면 지금 아주 섬세한 표현들이 나와 있죠. 머리카락 모양이나 문양이나 이런 것들이 표현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이 발달하면서 좀 더 아름다운 조각으로 발전을 하게 되겠지만, 지금은 초기여서 이집트의 영향을 받기도 했고 이제 작가들이 기술도 많이 얻기 때문에 이렇게 딱딱한 모습으로 표현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엄격한 딱딱한 공공성을 좀 중시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상은 코오로스 상, 여기 있는 상은 코레상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코오로스는 소년을 뜻하고 코레는 소녀를 뜻합니다. 그래서 소년과 소녀를 표현했는데 요때 특유의 미소가 있어요. 이것을 아르카익의 미소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람이 웃을 때 입꼬리가 아주 위로 올라가게 되고요. 광대가 돌출되어 있는 이 특유의 미소를 얘기합니다. 아주 딱딱한데도 익살스러워 보이죠? 이것을 아르카익 스마일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아르카이키의 미술의 근본이 되는 이러한 조각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조각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제 그리스 미술의 정점이 된 클래식기입니다. 자, 아까 전에 소년상과 소녀상을 비교해 봤을 때 여기 있는 이 3가지 동상은 어떤가요? 굉장히 달라졌죠? 갑자기 기술이 확 발전을 한 것 같아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석회석은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표현하기에 아주 용이한 재료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섬세한 근육 모양 하나하나를 모두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는 신의 위대함을 표현하고자, 이상미를 표현하고자 이렇게 작가들이 열심히 조각상을 만들었는데, 그 무게의 중심을 잘 잡아서 떨어지지 않게끔, 혹은 이 팔이 떨어지지 않게끔 돌을 조각을 해서 한 분의 돌을 이렇게 깎아낸 겁니다. 이거를 잘라서 붙인 게 아니에요. 대단하죠. 그래서 완벽한 인체의 비례를 연구를 하고 이때 판금 비례인 팔등신 비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지금 이 세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마 시대 때 발굴된 것도 있고요. 로마 시대 때 모작이 된 것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리스 시대 때 이미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완벽한 비례로 인간의 모습 혹은 신의 모습을 아름답게 표현한 이런 조각이 이미 이때 완성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헬레니즘기입니다. 그리스 시대의 말기라고 볼 수가 있죠. 이미 전성기 시대가 지내고 난 헬레니즘기에는 기술적으로 아주 뛰어났어요. 그러다 보니 여기 나와 있는 작품에서 볼 수 있듯이 아주 곡선형으로 물결치는 듯한 이런 몸의 형태가 드러나죠. 격동적이고 극적인 신화 속의 한 내용을 이렇게 작품으로 표현을 했고요. 순간 동세와 세밀한 묘사, 지금 표정 하나하나가 굉장히 괴로움에 울부짖고 있는 듯한 그런 표정이 보이죠. 그 다음에 이런 자세들, 이미 완벽한 비율이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비율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역동적인 동작을 다 만들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라오콘 군상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줄게요. 우리 그리스 로마 시대 때 그리스 로마 신화를 잠깐 보면요. 트로이 전쟁이라는 소재가 나와요. 이 트로이 전쟁에서 그리스 군대가 트로이로 진입을 할 때 트로이 목마를 가지고 진입을 하죠. 이때 아폴론을 섬기던 신관인 라오콘이 이제 이런 내용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트로이 목마가 이렇게 들어갈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의 노여움을 사게 돼서 이렇게 신이 뱀을 풀었고 뱀이 라오콘과 아들을 물어서 죽인다. 이런 내용이 그 신화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라오콘의 아들은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왜 2명으로 나와 있을까요? 그 이유는 완벽한 비례, 대칭, 그 다음에 작품의 조화를 위해서 이렇게 한 명만 이렇게 냅두거나 혹은 이렇게 한 명만 놔두면 뭔가 한쪽 구석이 대칭이 맞지 않고 심심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작가가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아들을 한 명을 더 만들었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작품의 아름다운 곡선형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그리스 시대 때 이미 아주 완벽한 비례가 만들어지고 아름다운 곡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뛰어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나중에 르네상스 시대에 자, 황금 비율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아름다움이란 완벽한 비례를 갖추는 것이라고 하죠. 이 비례는 1대 1.618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숫자는 수학 시간에도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철학이나 수학이 그리스 시대 때 발달을 하면서 이상적인 비례는 1대 1.618이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때 비례와 규칙이라는 게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조개의 모양이나 인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황금 비율로 나누어서 어떤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고 해요. 지금 여기 나오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르네상스 시대 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인체 비례도를 만들면서 황금 비례를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할지 가장 아름답게 나올까 이런 것을 고민하면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황금 비례가 그리스 시대 때 나왔다는 거 기억하고 갑시다. 자, 그리스 시대 때는 조각도 아주 유명했지만 건축도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큰 대형 건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그리스 시대의 특유의 건축은 기둥으로 통해져 있는 이런 건축이에요. 안쪽에 내부에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지만 내부와 외부를 잇는 이렇게 야외에 빛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 이 공간을
기둥으로 다 꾸며서 하중을 바치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시장이 열리거나 장터가 열려서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서 광장처럼 있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기둥이 굉장히 발달을 했는데 초기 기둥 양식은 도리아식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이죠? 이 도리아식 양식의 기둥이 여기 있어요. 이 기둥은 굉장히 단단하고 남성적이고 그 다음에 직선적 이런 느낌이 들죠?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단단한 기둥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두 번째로 만들어진 거는 곡선형 주두가 있는 이런 이오니아식 기둥입니다. 이 기둥이 주로 쓰였던 신전은 니케 신전이라고 해요. 여신의 신전이죠. 이렇게 여신의 신전에 이오니아식 기둥을 사용을 함으로써 이렇게 여신처럼 아름다운 곡선을 표현을 했다고 해요. 그 이후에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진 기둥이 코린트식 기둥입니다. 이거는 아카선스 잎이라는 그 잎 모양을 형상화해서 만든 기둥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화려하고 도리아식은 남성적, 이오니아식은 여성적이라면 코린트식은 굉장히 화려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은 제우스 신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화려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의 기둥이 로마 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로마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그리스가 끝났어요. 그리스가 막을 내리고 이제 로마가 새롭게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로마는 굉장히 큰 나라였어요. 세계 정복을 꿈꾸던 나라였고요. 아주 많은 기술적 발전이 이루어진 나라예요. 이 로마가 이렇게 발전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를 할 때 그 나라를 지배해서 로마의 방식대로 따라! 라고 그냥 말만 하지 않았어요. 그 문화를 흡수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로마는 무조건 다른 문화는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의 고유의 가치를 존중을 했어요.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면서 그 이전에 그리스 문화를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올 때 그냥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계승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그리스 시대 때 만들어졌던 기둥이나 혹은 그리스 시대 때 만들었던 조각 이런 것들을 차용하여 그런 것들을 표현을 더 굳건하게 만들 수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조각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리스 시대의 그런 인체 비례 같은 거를 활용을 해서 표현을 했어요. 다만 다른 점은 그리스 시대 때는 조금 더 소박하게 여신이라던가 소년상, 소녀상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었다고 하면 로마 시대 때 되면 세계를 지배할 나라니까 그런 존재와 대상이 신에서 정치인, 군인, 영웅 등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영웅의 조각상이 광장에 딱 나와 있을 때 사람들은 아, 이게 우리들이 이끌어줄 영웅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겠죠. 이런 식으로 영웅의 조각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었고 이러한 조각의 토대는 그리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 프레스코화나 건축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어요. 지금 여기 있는 게 프레스코화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로마 시대 때는 콘크리트가 만들어지는데 이 콘크리트가 벽이 완전히 마르기 전에 색깔이 집어넣으면 굉장히 튼튼하게 오랫동안 그 그림이 유지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게 프레스코화인데 이거는 고치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이런 식으로 그림도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건축이 여러분들이 여기 보듯이 콜로세움처럼 아주 큰 건축이 만들어져요. 건축을 잠깐 볼까요? 로마의 건축은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처럼 굉장히 화려하고 크고 대형 건축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이 로마 시대 때 콘크리트가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건축 기술이 이렇게 매우 발달을 하면서 아치가 이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치가 뭐냐면 지금 선생님이 보여주는 부분 있죠? 이렇게 동그란 부분이에요. 하중을 견디는 방법을 만들어낸 거죠. 수학적으로 굉장히 발달을 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돌을 쌓아 올리면서 돌과 돌 간의 무게를 서로 받칠 수 있게 유지를 해서 이렇게 하중이 위에가 떨어지지 않게끔 이렇게 아치로 만들게 되면 무거운 것도 견딜 수가 있었던 거죠. 이런 아치를 적극 활용해서 엄청나게 많은 건물들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이때는 광장, 목욕탕, 궁전, 극장, 수로시설 등이 아주 많이 발전을 합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건물은 여기가 목욕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수로시설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이때 사람들이 굉장히 깨끗했겠죠. 로마 시대 때 사람들은 목욕하는 게 취미였대요. 지금 여기 보이는 다리를 보면 이 다리는 사람이 건널 수도 있지만 물길이었다고도 해요. 그래서 물이 중간에 흘러가고 사람이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많이 끌어올 수가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아주 대단하게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물 내부를 표현하기 위해서 프레스코화가 발전을 했겠죠. 내부 장식처럼요, 벽지처럼 활용이 된 겁니다. 자, 이제 로마의 말기입니다. 로마의 말기에는 로마 제국이 너무 비대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서는 반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정부가 너무 오랫동안 집권을 하다 보니까 정부가 부패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종교 탄압도 있었어요. 로마 말기에 예수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가 태어나게 되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로마인들이 굉장히 탄압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들이 막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질병도 일어났고 그 다음에 혼족이 침략하기도 했고 그래서 로마는 아주 순식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박해받던 기독교인들이 이제 다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중세시대로 진입하게 됩니다. 중세시대 잠깐만 볼게요. 중세시대입니다. 우리는 중세시대를 맛보기만 하고 지나갈 거예요. 중세시대로 진입을 하면 기독교 미술이 아주 많이 유명해지게 됩니다. 이때는 사람들이 기독교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예수만을 생각하고 천국만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내세 사상이 유명해졌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죽음 이후에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고 살았겠죠. 그래서 사실 이때는 미술의 암흑기라는 아명이 불리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이때 당시에 만들어진 건물들은 사실 지금 우리가 보기에 너무 아름답고 환상적인 건축이 많아요. 지금 여기 있는 건축은 노트르담 대성당입니다. 작년인가? 노트르담 대성당이 불에 타서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손실되고 문화유적이 파괴되었다는 그런 기사를 혹시 봤나요? 이때가 중세시대 때 만들어진 건축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건축이 아주 높은 첨탑 모양으로 뾰족하게 나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금이라도 더 신에게 닮고 싶다는 의지를 담아서 가지고 있던 건축 기술을 모두 활용해서 최대한 높게 지으려고 노력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높이 지어집니다. 자, 그러면 무거운 돌로 하나하나 쌓아 올리면 이 건축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아주 무거운 돌을 지탱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지금 이게 뭔지 궁금했죠? 이 무게를 하중을 견디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플라잉 버트레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중을 버티게 만드는 기둥이라고 보면 되죠. 그거를 아름답게 곡선형으로 만들어서 이 무게를 지탱을 했고요. 높은 첨탑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유리를 활용해서 이때 당시에 유리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해서 스테인드 글라스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스테인드 글라스로 빛이 여기 안에 들어오면 굉장히 아름다운 생유리가 성당 안쪽을 아름답게 꾸며줘요. 그렇게 돼서 사람들이 신을 경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아름다운 건축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집니다. 반면에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너무 못 그렸죠. 너무 못 그렸어요. 지금 만화 그림 그리는 것처럼 그런 그림으로밖에 표현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역시 이전에도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교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교리 전달의 목적으로 그림이 쓰였기 때문에 굳이 이 그림이 진짜 예수 같아 보이고 진짜 살아있는 사람 같아 보일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교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예수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림은 쇠퇴하여서 미술의 암흑이라는 말이 불렸지만 사실상 건축은 너무 아름답게 잘 만들어졌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지금 그래서 지금까지 그리스, 로마 시대, 그 다음에 잠깐 들어간 중세 시대까지 봐서 우리가 이상적인 비례와 균형을 중시했던 그리스를 알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의 정신을 계승했던 로마,
그 다음에 종교의 발달과 함께 미술의 암흑기라고 불렸던 중세시대, 이렇게 해서 이어지게 된 것을 아주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술의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